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업 배재고 세원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최원기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원기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로고송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내가 최고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름 날씨네요. 에어컨 켜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응원할게요. 나도 최고. 19성도 최고. 1919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 예. 이게 뭐 초등학생들이 외치는 것 같다고 유치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내가 최고다를 나 스스로 한번 외쳐보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한 100배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분도 계속 열공 모드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계신데 시작 전에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예.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윤정부 1기 내각 두 분 자 어떻게 총평을 하시는지요? 배종우 교수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좀 너무 편중됐다.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통합하고도 좀 거리가 멀고 협치하고도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끼리끼리 인사 아니냐.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고 이재호 국민의힘 소속의 고문 같은 경우도 이러려면 정권 교체 왜 했냐라고 지금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번 인사 한마디로 서육남이다 이런 평가예요. 서육남. 네, 서울대가 50%가 넘고 특히 그 가운데 서울대 법대가 또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60살입니다. 30대 8명 장관 기용하겠다 했는데 한 명도 없고 최연소 한동훈 장관이 49살이니까요. 그리고 남성 장군이 아니고 장관. 예.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남성이 대부분이고 여성이 이제 딱 3명밖에 없는데 UN 여성 정치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면 이제 한 100위권 밖으로 넘어가고요. 지역적으로 좀 영남권이 편중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육남 그러니까 저는 두 개는 해당이 되네요. 육남. 뭐 육남하니까 뭐 6번째 남자인가요? 최영기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할당 안배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진하는 아주 그 추진하는 그런 어떤 인사 스타일이 있고요. 한 번 믿으면은 계속 믿고 능력이 있으면 쓴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다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국정 운영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부여하겠다라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스타일이 앞으로도 국정 운영 방식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평가가 좀 결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청취자께서 내가 최고다 아까 저희가 외쳤잖아요. 예. 이런 문자를 주셨네. 세 분이 한꺼번에 외치니까 회식 2차 정도 온 것 같아요. 예. 자, 건배사로도 괜찮습니다. 내가 최고다. 건배사? 예. 그렇잖아요. 예. 제가 볼 땐 내가 최고다보다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게 좋은 것 그것도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남을 배려하는 건배사. 네. 좋아요 그런 거. 예. 자, 내각 인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윤 당선인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성격 회동을 했어요. 어떤 얘기들을 나눴다고 그래요? 뭐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보이커트 인수위원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 처음이고 하루 만에 이제 전격으로 회동을 해서 만찬하고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봉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밝히는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안전 하나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 하나 하고 앞으로 더 이상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계속이 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네. 지금 18명 부처 장관 하는데 안철수계 사람 한 명도 안 없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후보도 아니라 선거 6일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하면서 그때 합의사항이 뭐겠습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또 불협화음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영기 교수님, 양측의 갈등이 어때요? 이렇게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배종호 교수는 다시 재점화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예, 저도 뭐 예견된 갈등이라고 좀 보고요.
어떻게 보면 5월 동주의 관계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인사 문제로 또 촉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사 문제로 이제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야기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 뭐 청와대의 추가 인선이라든지 또는 한독수 총리 후보 말처럼 어떤 공공기관의 자리를 좀 배정해 준다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사태로 볼 때 두 세력 간의 관계가 앞으로도 언제든지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쉽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얼음 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후보자의 자녀 입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간결하게 내용 정리 좀 일단 네, 해볼까요? 가장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아들이 모두 편입학, 학사 편입학을 통해서 경북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예. 이것 자체가 굉장히 확률이 어려운 일이에요. 한 명이 의대를 학사 편입 가는 것도 어려운데 딸도 했고 아들도 했다. 경쟁률도 높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시기가 중요한데 언제 그랬느냐? 이 정호영 후보자가 부원장일 때 딸이 학사 편입으로 의대에 들어갔고 또 아들은 본인이 경북대 병원 장일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사람 다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또 봉사 활동을 했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딸하고 아들이 겹치는 그런 시기도 있고 또 이때 당시에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다 편입 평가 과정에서 성적이 반영이 됐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회 논문이 공제자로 2편이 갔는데 이때 학부생 가운데는 유일했다는 거예요. 다 석박사 과정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고 또 경북대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학생연구원으로 매주 40시간이나 봉사를 했다는데 이때 또 19학점을 수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빠 찬스에 의한 의혹들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하고 자녀의 그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이제 후보직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조국 전 장관도 연일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을? 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어떤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이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호영 후보자도 똑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그 분노가 이제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 윤당선인이나 정호영 후보자 본인은 지금 어떤 입장들이에요? 윤 당선인이나 정호영 후보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혜는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시 그 봉사 활동하는 것도 누구나 병원에 신청하면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또 졸업 논문이 아니라 학술제 그 제3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것도 담당 교수가 연구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추천한 것뿐이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현 경북대 병원장도 나섰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그렇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현지에 내려가서 자료 조사 그렇습니다. 나선 걸로 보도가 나오는데 자 이런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가 또 다른 논란이 또 나왔어요. 경북대 병원장 재직 시절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북대 병원 내부 규정을 보면은 그 비정규직 경력을 다른 병원에서 할 경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면서 국가인권위에서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 시절에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 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인권위의 이런 권고사항이 일종의 권고사항이지 강제력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총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별과 관련해서 공고를 받았는데 시정을 안 했는데 과연 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영 후보자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40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네, 술 친구라고 그래요. 서울대학 입학하자마자 그때부터 알게 됐다고 그러던데. 네, 술 친구. 예.
그리고 또 근데 앞서서 또 여성 비하 칼럼니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예. 과연 최 교수님 보시기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칼럼에서 썼던 것들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자녀들의 문제 이게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의 그 여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사실 이것은 청문회 통과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임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그런 상황에서는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오늘 보도 보니까 또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은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아놓고 4년 뒤엔가 네. 공인요원으로 사회복무, 다시 또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뭐 양파 예. 껍질이 될지. 좀 계속 이제 나오겠죠. 예. 검증에는 뭐 끝이 없는 거니까 말이죠. 자, 배 교수님. 네.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좀 보자고요. 이번엔 또 한 후보자 이 배우자 재산이 또 몇십억 된다고 또 보도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굉장히 돈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재산 증식 과정의 의혹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직업란에 가사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날 때 재산이 11억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23억 그러니까 12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면 배우자의 재산이 그렇다는 배우자의 거죠? 재산이요. 한덕수 후보자 재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가사인데 한 10여 년 동안에 어떻게 12억이나 재산이 늘었느냐. 그리고 최근에 뭐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본인이 신고한 거에 따르면 한 3,3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턱없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총리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부 증여한 거 있고 네. 또 배우자의 어머니의 상속 재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뭐 개인 전시회를 좀 가졌는가 봐요. 화가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몇 점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샀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 수입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절대 밝힐 수 없다고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야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놓고 거센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자, 한동훈 후보자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칼차고 퉁치하겠다라는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요.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을 좀 노골적으로 갖고 있고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감정을 좀 갖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인데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굉장히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민정수석을 폐지를 하게 되니까 네. 민정수석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공직인사 검증 그리고 사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인사권을 다 하니까는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도 특수통 출신 그리고 법무장관도 특수통 출신 그러면은 완전히 검찰 직할 네. 통치하는 것 아니냐. 라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약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게 결국은 강대강 정국을 대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작용과 반작용 있지 않습니까? 공을 세게 던지면 세게 튕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을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한 검사장을 이 후보를 단순한 방패 역할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창의 역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창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들 요새 얘기하지만 상설 특검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땐 방패가 아니라 창인데 새로운 창. 이런 새로운 창의 역할을 하도록 지명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인사 선택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강대강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보면은 또 어떤 보도를 보면 배 교수님 네. 이미 이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 이 만들기 전부터도 이 한동훈 후보자를 염두에 뒀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한번 만나봐라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뭐 절묘한 선택인 것 같은 게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이 한동훈 후보자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돼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국무회의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 과정에서 또 따로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네. 포석이 아닌가 좀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그러니까 최영기 교수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느낌이고 배 교수님은 그게 아니고 진작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던 거다. 뭐 어차피 예견됐었던 거죠. 네, 예. 알겠어요. 야 되니까요. 자, 최 교수님, 이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청문회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을 할까요? 저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한동훈 검사장의 후보 그 장관 후보 발탁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놓을 수는 없죠. 공격용 방패를 갖고 있는데 이걸 손에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봅니다. 강행할 것 같다. 예,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민주당이 보이콧하거나 거부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 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봐라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했지 않느냐 한 라는 37명 논리를 한거 내세워가지고 아니냐. 예. 100% 밀어붙인다고 봐야 지금 되겠죠. 국무총리만 국회 통과가 돼 있지 예. 나머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동의를 안 해줘도 대통령 임명할 수 있게 돼 자 있는데 그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호 고문이 뼈아픈 얘기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건데 그러려면 정권 교체 왜 했냐 똑같이 하려면 그러지 말고 좀 똑바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검찰 정상화. 뭐 제가 볼 때는 검수 분리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발의하는 그러니까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는데 네. 특히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완전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검찰의 정상화가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느냐라는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절에 하지 않으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결국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네.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럼 예정대로 언제나 4월 임시국회 때 통과해가지고 5월 3일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의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검찰청법 또 뭐 형사소송법에서 두 가지 다 검사 하는 수사 겁니다. 권한을 예. 빼겠다 이런 게 예, 이제 예. 요지인 거죠. 예. 오늘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6일 지방선거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심 공천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윤심 공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강원도 지사예요. 예. 거기 이제 2명이 최종적으로 압축이 됐어요. 김진태 전 의원 그리고 황상무 전 KBS 앵커 TV 토론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거에 부적절 발언을 이유로 해가지고 컷오프 시키니까 자동 단수 공천이 되는 것이죠. 오늘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겁니까? 발표가 이미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윤심 공천이다. 민주당은 지금 경선으로 가나요? 강원도가? 강원도가 아니요. 거기는 지금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신청을 안 했죠, 참. 그래서 뭐 이광재 사실상, 네. 후보로 가자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황상무 후보 혼자만 거의 공당에서 나오게 되나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대선 때요 한 뭐 10% 이상 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이긴 지역이 강원도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당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본인은 계속 꼬리를 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황상무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배종호 교수님 KBS 제 회사 4년 시절 후배입니다. 후배 아닙니까? 네, 4년 후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최일구 앵커 언론계 5년 후배죠. 자, 민주당은 인문을 나는 이제 겪고 있는 건데, 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전략 공천하기로 했는데 누가 오세훈 시장 대항마로 유력할까요? 짧게 좀 들어볼게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리무중이에요. 두 가지 갈래로 압축이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로 압축이 되는 거 플러스 아니다. 네. 뉴페이스로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명분상으로는 뉴페이스로 해야 되는데 경쟁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 교수님은 예, 지금 아마 사람을 찾기가 힘들 거라고 전 봅니다. 이낙연 전 의원은 뭐 당의 부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나가봤자 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좀 꺼리는 것 같고요. 예. 예, 좀 오리무중이다.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달 말쯤까지는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4월 말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헤드폰 껴주시고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수사 기소 분리,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 분 생각 듣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국민의 심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송창식 씨가 화를 내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최영기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먼저 웃은 자 질 것이고 먼저 잃은 자 웃을 것이다. 좋은 사람이랍니다. 최영기 교수님. 철학적으로. 주말에 칭찬도 들으시고.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정호 교수, 최원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